외국인들 불러다 파티할 때입니까? 그거 다 우리 국민 세금 아닙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럴 때일수록 국민과 그리고 아이들이 세상에 병원을 못 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는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휴, 장지연 선생님의 시리아 방송 자꾸 생각이 납니다. 좀 답답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정치권의 계엄령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취재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김은지 기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계엄령 이야기를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처음 꺼냈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2달 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던 모 인사에게도 한 달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엄과 관련되어 있는 좀 걱정과 불안을 하더라, 이야기를 꺼내더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때 민주당 지도부에 좀 물어봤더니 민주당 지도부 당시에 이제 모 인사가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걱정과 우려를 꺼낸 지 좀 몇 개월 됐다라는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표 주변에서는 계속 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이제 괴담 선동하지 말라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크게 하면서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야당에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는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뢰성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온 이후에 그렇죠. 이 장악력들에 대한 걱정들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실이 더 이 비판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제 한 달 전부터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다라는 게 뭐 사실은 공공연하게 전해졌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시점에 계엄에 대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느냐 상황적 맥락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김용현 아까 얘기했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선이 되겠지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서 최측근입니다.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는데 기본적으로 계엄이라는 건 두 종류거든요. 하나라는 것은 경비 계엄이라고 해서 군이 치안을 강화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위로 가서 언론 출판 집회 자유를 다 제약할 수 있는 비상 계엄이라는 게 있는데 당시에 계엄 사령관을 추천한다거나 계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국방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효용의 문제라든가 프로토콜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설이 있었는데 실제로 실행력을 갖추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로 오고 장관이 될 경우에 그런 일이 더 가까워지지 않겠는가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 통칭해서 말하면은 지금 이게 탄핵의 빌드업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계엄이라는 게. 반대로 야당도 정부나 여당을 신뢰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계엄을 할 거라는 위기감을 정말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여든 야든 간에 대통령실이든 간에 서로를 못 믿는 정치의 불신과 실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간극을 메울 노력들을 우리 여의도에서 해야 되고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에 탄핵과 계엄 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핵심은 저는 반국가 세력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말. 대통령이 끊임없이 반국가 세력,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을 지목을 하면서 야당과 만나지 않고 기시다하고 12번을 만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을 해라.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고 그다음에 뭐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범죄자하고 안 만난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 건데 사실 지난 재판 뭐 이제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뭐 얼마나 드러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개인의 사법 리스크는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야당 대표를 뽑아 올린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러면 최소한 존중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 이러저러한 설명이 있다. 야당 대표하고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 먼저 자기들끼리 논의해라. 그리고 개원식도 오지 않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무시고 직무유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원식 문제 말씀하셔서 그런데 입법, 행정, 사법의 3륜이라는 걸 우리 국가의 대체계입니다. 그 체계 안에서 당연히 행정부는 입법부를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입법부의 권력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선출한 겁니다. 대통령만 국민이 뽑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2대 국회 개원식을 온전하게 인정을 하고 대통령이 오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런데 오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인 삼권 분립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처사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이런 문제들을 대화하고 풀어야 된다. 영수회담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의료 현장의 문제도 그렇고 민생 물가고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국회의 대표와
그리고 대통령실의 대표가 정부의 수반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리적인 해법이 도출되지 않겠습니까?